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주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그러니까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 기간 동안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과 업종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제약바이오주는 6종목에서 4종목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2종목에서 5종목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반도체는 3종목에서 8종목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2차전지 업종, 반도체 업종이 많이 거래가 되었었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 내에 어떠한 재료들과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연초엔 삼성 SDI를 필두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고요. 중순에는 화재, 배터리 화재 소식들이 나오면서 한번 등락을 보였고, 이제 올 하반기에 들면서 시장이 저점을 만드는 동안 이미 많이 떨어졌다라는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하반기에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 내에는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정부 정책인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 규제와 그리고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라는 이런 2가지 정책을 필두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정책에서 두 번째, 미국의 IRA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이제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중국 대비해서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큰 내러티브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의 소식입니다. 사실 전기차가 2020년도 이렇게 들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큰 상승을 테슬라를 필두로 보였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장 산업에서 캐즘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캐즘이란 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돼서 대중에게 소개된 뒤 이것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수요가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캐즘이 나타나는 크게 3가지 이유는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었거나 기존 이러한 상품들, 기술들 대비해서 불편하면 이러한 캐즘이 나타날 수 있는데,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재료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전기차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는 화재라든지 그리고 급발진과 같은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불편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충전할 때 기존 이런 내연기관 대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불편감,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런 충전소의 부재,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는데 2차전지 업계에서는 이런 가격적인 측면,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극복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서는 4680 배터리라든지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468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기존 제품 대비해서 5배, 출력은 6배, 그리고 주행거리는 20%나 상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량 양산을 할 수 있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비용이 기존 거는 1만 달러이면 4680 같은 경우에는 8600으로 이렇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있고, LG의 에너지 솔루션도 벤츠랑 이런 4680 배터리 관련해서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올해 12월에 충북에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양산을 개시할 계획이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애리조나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라는 소식 등 이렇게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이렇게 부각을 받고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4680 배터리가 조금 더 부각받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 SDI 관련주들을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중에 짝짓기 매매를 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제품은 LFP 배터리가 또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기존의 NCM 이런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이렇게 수명도 길고 가격도 낮고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에너지 용량도 이렇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제품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LFP 배터리 침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 업종 내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으로 이렇게 눈을 조금 돌리거나 이쪽의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는 AI 산업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이 안에 전력 시설 확충 문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요것을 이제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ESS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점차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축이 있고 그리고 ESS가 성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각국에서 이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불 때만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수급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프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미국 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도 증설을 검토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들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이런 캐즘 때문에 조금 약한 상태에서 ESS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두 축으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에서도 이렇게 매출 비중이 이렇게 ESS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유유 라인을 이제 ESS 라인으로 이렇게 전환 중이다 라는 소식 그리고 유럽 공장에서도 이러한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ESS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고 그리고 ESS용 LFP 배터리를 울산에서 이제 공장을 구축을 완료했고 미국에서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조금 반등을 준 상태인데요.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된 것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 리스크는 이전 대비 줄었다라고 하나증권에서 판단하고 있었고요. 근데 ESS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 배터리, 전기차에서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등의 위치인지 이렇게 완전 정배열에 들어서 이제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